역대급 강수량을 남긴 올해 장마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평만과 도안만, 등량만 등 전국 17개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안전하다는 용역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선체 내부 출입을 통제하면서 세월호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조류의 건강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증센터가 완도에 건립됐습니다. 완도군의 해양 바이오 산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대급 강수량을 남긴 올해 장마가 끝났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이번 장마는 전 지구적인 고온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역대급 기록은 더 빨리 계속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해 32일 만에 종료된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에서 역대급 기록을 남겼습니다. 광주 전남 평균 강수량은 758.7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도 24.2일로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비가 더 내렸습니다. 올해 처음 봤다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한 건 날씨 변동스럽고 한 거죠. 피해도 컸습니다. 전남에서는 2명이 숨지거나 다친 데 이어 주택 85동이 파손됐습니다. 작물과 과수 등 농작물 피해도 5,000헥타르가 넘었고 닭과 오리 등 가축도 8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피해액도 196억 원이 넘었는데 피해 집계도 계속되고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쏟아질 때는 어디 가도 못해요. 이리고 뭐이고 마음 저이고 있다. 좀 늦고 오면 집안에 습이 차갖고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어. 올해 장마는 7월 초순까지 전반부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한 잦은 강한 비가 내렸던 반면 후반부에는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는 정체전선에 의해 지속성 있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것이 특징. 이달 세계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로 기록되는 등 전 지구적인 고온 현상도 역대급 장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호우 가능성은 높아졌고 호우가 멈춘 뒤에는 폭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급값의 경신 주기가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하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급값의 경신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여름철 강수 패턴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자마자 오늘 전남 모든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물놀이장을 찾는 등 본격적인 여름나기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얼굴도 많이 덥고 여기 땀도 계속 나고 해가지고 선풍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선풍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정도의 더위인 것 같아요. 도심 속 물놀이장에는 오전부터 아이들 웃음이 가득합니다. 물에 흠뻑 젖은 채 친구들과 이리저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놉니다. 널널하기도 하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물놀이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긴 장맛비 탓에 이용객이 줄었던 워터파크. 모처럼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모여 북적입니다. 하루 3,000명이 찾아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더위를 씻어냈습니다. 요즘 더웠는데 시원하게 미끄럼틀도 타고 파도풀도 타니까 시원한 것도 많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불볕더위에 덩달아 바빠진 곳도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더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찾아 방문 건강관리에 나섰습니다. 밭에 나가실 때 이거 딱 들고 나가면 글이랑 다 보이잖아요. 폭염 대비 건강 수칙 해가지고 물은 자주 마시고 항상 시원하게.
특히 농촌은 땡볕에도 논과 밭에서 일하는 고령층이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을 막으려면 대낮을 피해 되도록 짧게 일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며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달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고수온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부 해역의 수온이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한평만과 도안만, 등량만 등 전국 17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특보 발표 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 수온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양식 어가의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라오스가 계절 근로자 파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차관을 만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라오스의 우수한 인력이 함께한다면 농업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류 확대를 제안했고, 라오스 차관은 철저한 관리로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 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해남과 영암 등 4곳에 건립 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달 초부터 목포 신항에 있는 세월호 선체 내부 출입을 중단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2차례 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세월호 선체 출입을 막는 것은 정부가 세월호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6년째 목포 신항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체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영역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구조부 안전성 확보가 확인됐으며 선체 두께 잔존율 역시 90%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태풍기를 대비해 최대 풍속 적용 시에도 선체는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수부가 선체 내부 출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해수부를 규탄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부터 논의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까를 논의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체는 안전하지 못하니까 통제하겠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도 안전성 검토 영역 등을 통해 세월호 선체 내부 탐방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지만 해수부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세월호 지우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해서 갑자기 선체 진입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안전진단을 통해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세월호 지우기 아닌가.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전에 설명회 등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했다며 선체 출입 재개는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세월호 선체 외부 참관을 계속 허용하고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공해 간접 탐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해조류의 건강 유효성을 검증하는 실증센터를 완도군에 건립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양 수도를 선언한 완도군은 다양한 해조류 탐구와 실증 연구를 통해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전국 전복의 70%, 해조류의 50%를 생산하는 완도군. 단순 양식에서 벗어나 해양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치유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테라피 등 건강관리에 사용할 제품들도 모두 해조류를 원료로 한 제품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9월 치유센터가 개관하면 다양한 해양 바이오 제품들이 개발돼 산업화할 전망입니다. 해조류를 이용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해양 치유를 해양 바이오 산업으로 끌어올릴 실증센터가 완도 신지 명사심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대가 운영하는 해양 실증센터는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해조류를 특화한 바이오 기업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첨단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개관한 협력연구소에 완도군이 유치할 기업 부설 연구소 10곳과 해양 바이오 신규업체 30곳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해조류 또 해양 산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더 많은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증센터 개관으로 해양 바이오 기업의 필수 연구 기반이 갖춰지면서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학관 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2년간의 직무를 마무리하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지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감사 담당관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문금주 부지사는 이 임사를 통해 전남이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발전하길 어디서나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해남군 황산면의 한 선착장에서 부부가 탄 1톤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해 70대 남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방지턱에 걸린 차량을 빼내려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바다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휴대전화로 동료 장병들을 불법 촬영한 해군 모 부대 소속 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 70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촬영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유포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과 해남 완도 진도 지역위원회 당원 30여 명은 어제 독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갑 의원 등은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버려지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